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서방이 세계대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EU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러시아의 친구로 취급해버립니다.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탄을 공급합니다. 니제르의 수만 군중이 프랑스 부대로 몰려가서 양의 목을 잘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EU 외무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양측 간의 평화회담을 요구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에는 반대 원칙이 적용된다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피터 스지자르토가 화요일 슬로베니아를 방문하는 동안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회담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비난을 받고 러시아 스파이, 크레물린궁 선전가, 푸틴의 친구로 낙인 찍힌다고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륙에서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화가 EU 블록의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지자르토는 블레드 전략포럼 패널 토론에서 현재 EU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안보,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많이 약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지자르토는 2010년에 유럽연합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였고 중국은 9%였으나 오늘날 상황이 역전되어 중국의 점유율이 18%, EU의 점유율이 17%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지자르토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EU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에 열화 우라늄 탄약을 투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적의 장갑차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이 포탄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할 미국 M1 에브람스 전차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 탄약은 원자력 에너지 및 핵무기용으로 가공된 우라늄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대전차용으로 사용되는 열화 우라늄은 밀도가 난밀도의 1.7배에 달하는데 장갑을 관통한 후 표적 차량 내부의 산소와 접촉하면 점화되어 인명을 살상합니다. 유엔 원자방사선 효과과학위원회는 열화 우라늄탄, 디유탄 잔류물이 인간에 미치는 위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사용된 이라크에서 정말 끔찍한 선천적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우라늄 무기 금지 국제연합에 따르면 DU 총알이 장갑에 닿으면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온에 의해서 화상을 입고 이로 인해서 방사선과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는 미세먼지가 생성되어 음식과 호흡을 통해 신체에 흡수됩니다. 방사선과 화학독은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및 손상, 자궁 내 인체 기형,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 장애, 거의 모든 기관의 암, 신부종 그리고 행동장애. 해당 탄약은 다음 주 공개될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는 지금까지 대리전에 투입된 1,450억 달러 이상에 더해서 2억 4천만 달러에서 3억 7,500만 달러 사이에 미국의 부를 우크라이나에 재분배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제공한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면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서방과 러시아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가 디유탄 저장소를 파괴하여 우크라이나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미트 롬니는 워싱턴 전쟁광들이 무심한 잔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는 달러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 것 중 최고의 국방비 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롬니의 수사는 분명히 전쟁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 홍보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키예프에서 젤렌스키를 만난 민주당의 리차드 블루멘살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돈의 가치를 얻었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전쟁광들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세대가 겪을 끔찍한 선천적 결함과 고갈, 그리고 우라늄으로 인한 암과 집속탄으로 인한 팔다리 절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 그리고 결국 서방과 러시아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토요일 쿠데타가 발생한 니제리아의 프랑스 군사기지에 모여 프랑스가 니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면 프랑스인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위협하기 위해서 시위자들이 프랑스 국기로 덮인 관을 들고 행진했고 프랑스 국기 색으로 장식된 염소의 목을 베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니제르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사관에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주재 대사를 철수하라는 쿠데타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자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이 급증했습니다. 파리는 폭동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사임하지 않은 바즘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제리아의 쿠데타는 지난 3년 동안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8번째로 발생한 쿠데타입니다. 프랑스군은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 이미 철수했고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의 장악력이 쇠퇴함에 따라 니제리아가 다음 도미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이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군사행동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니제리아에서 축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니제리아는 세계 7위 우라늄 생산국이고 아프리카 최고 등급의 우라늄 광석을 생산합니다. 현재 생산 모드에 있는 유일한 광산은 프랑스 정부 소유의 오라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니제리아에서 순순히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프랑스는 56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니제르는 2022년 프랑스 공급량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가 수요일 이스라엘 TV를 인용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몇 달간 1년의 합동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란 핵시설 타격을 시뮬레이션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 더 주니퍼 오크를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주니퍼 오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개최할 1년의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훈련에서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모의 공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양국은 2022년 11월 지중해에서 열린 훈련을 포함해서 이란의 폭격을 연습한 바 있습니다. 모의 훈련에서는 핵시설이 목표가 되겠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징후는 전혀 없으며 이는 최근 미국 정보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석유자원 통제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핑계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서방 전체가 경제적 난관 극복을 위해서 세계대전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